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한국경제인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10월 기업 경기실사지수 BSI 전망치는 96.2를 기록하면서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BSI 전망치는 각각 96.4와 96으로 두 지표 모두 3달 연속 기준선을 하회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호실적 소식에 오늘 국내 유가증권 시장 역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삼성전자는 최대 4% 이상, SK하이닉스는 9%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36GB를 구현한 HBM3E 12단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HBM3E 8단 제품을 업계 최초로 납품한 지 6개월 만인데 기업은 오늘 양산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업의 주가 흐름에 특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급등했었던 FN가이드가 오늘 장에서 돌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급격한 주가 폭등으로 전날 거래가 정지됐던 기업은 오늘 하루 만에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지금 시각 기업의 주가는 전일 대비 29.91%가량 낮은 26,9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그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텐이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또 그러면 본격적인 시장에 앞서서 간단한 오전장 흐름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 흐름까지 짚어보고 가야겠죠. 우선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그간의 랠리 모멘텀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바로 오늘이죠. 현지 시간으로 26일 예정된 이 파월 의장의 연설과 더불어서 2분기 미국 GDP 수정치, 또 PC 가격 지수 발표 등을 앞두고 시장이 다소 숨고르기 장세에 돌입한 모습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이날 컨설팅 업체 베인랜드 컴퍼니가 발간한 이 반도체 공급 부종 전망 보고서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2%대의 강세 보여줬고요. 나스닥을 지지해주는 이 기술주 전반의 강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또 애프터마켓에서는 그야말로 마이크론이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14% 이상 급등을 해줬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역시 이 미국발 반도체 훈풍에 양대 지수가 나란히 1% 이상 상승 출발해줬는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드디어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해주게 되면서 장중 2%까지 상승폭을 키워나갔고요. 또 지금 시각 삼성전자는 3.7%,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약 8.95%, 여전히 9%에 가까운 상승률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반적인 증시 흐름은 어떨지 지금 바로 지수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유가증권 시장 2%대의 상승률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고요. 2648선 지나가게 되면서 2650선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거래일 동안 무려 3조 8천억 원 이상을 팔아치웠는데요. 오늘 정말 7거래일 만에 오랜만에 매수세로 전환해준 외국인, 기관도 마찬가지로 동반 매수세로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의 6% 약세 속에서 1% 이상 급락했던 코스닥. 오늘은 다행히도 1.6% 이상 크게 튀어 올라주고 있고요. 770선 막 돌파해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포착이 되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이에 가세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시장의 빨간불을 바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로 바로 이어보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진행해 볼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전화번호 023153-1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스피드 문자 상담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저희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실 이분 모셔봐야겠죠. 김선우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드디어 오늘 외국인이 자그마치 7일 만에 바이코리아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계속 좀 지속이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네. 또 지난 24일에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엔캐리 청산 분석 보고서를 좀 내놨었습니다. 네. 이 청산 가능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300조 원 규모로 좀 집계가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그래요.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긴 하고요. 뭐 엔캐리 이슈도 뭐 이미 좀 나와 있긴 하지만 시장에 지금 오늘 보시면 이게 외인들이 오늘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제 이제 그 마이크론의 실적이 굉장히 잘 잡혔어요. 외인이 오늘 오랜만이죠. 계속 사실 매도 오고 중간에 한번 매수가 있긴 했지만 거의 한 달째 매도 상황인데 매수가 잡혔어요. 기관들의 조금 밑에서 받아줬던 물량들이 오늘 성공하는 모습일까요? 뭐 하이닉스와 삼성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많이 있었었는데 오늘 외인들까지 가세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1.8% 상승했는데 확대를 좀 해볼까요? 시간으로 14% 상승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거의 15%, 14.76%가 상승을 좀 했습니다. 자, 이유가 뭐였습니까? 실적 어닝 서프 상황이 나와주면서요. 주가가 좀 빠르게 올려쳤었던 모습이었고 거기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요. 삼성이 3.5%대 정도, 하이닉스가 한 8, 9% 정도의 움직임을 현재 보여줍니다. 거기에 수급적인 분이 굉장히 좀 강해요. 잘 됐죠. 괜찮은 모습이에요. 왜 모건 스탠리는 우리나라를 괴롭혔을까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자, 현재 창 열어봤을 때 삼성전자 아까 살펴봤을 때 외인들의 흐름에서 모건 스탠리 매수가 잡히더라고요. 모건 스탠리가 보시면은 오전장 일찍부터 제가 봤을 때 여기 보시면 모건 스탠리가 이거입니다. 네, 80만 주가량을 순매수하더라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왜 이러는 걸까요?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제 뭐 골드만삭스 매도세가 뭐 있긴 하지만 외인들의 흐름이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수급적으로는 매도가 좀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매수가 조금은 집중되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끝나봐야 알겠지만 현재 시간부에서의 삼성전자의 이 외인들의 수급 상황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후장 끝나면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침 일찍부터 해서 매수가 30만 주대가 잡혀있긴 하지만 그간의 매도한 수량을 본다면은 이게 아직은 들어왔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애매해요. 어제 870만 주 매도했어요, 외인들이. 그리고 750, 1600, 1400만 주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게 완벽하게 돌아왔다고 보긴 힘들다. 3% 정도의 수준으로는 이거는 외인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외인이 돌아오잖아요.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요? 삼성 같은 경우. 이런 식이죠. 한 뭐 최소 5%, 6%, 7%, 8%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됩니다. 7, 8% 기본으로 가져야 돼요. 삼성이라 할지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은 아직은 들어온 것으로는 판단하기가 조금은 애매하다. 약간 조금 간보는 느낌이랄까? 반면에 이제 SK하이닉스는 아주 강하죠. 네. 이게 보시면은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SK하이닉스 쪽에 붙는 이슈는 굉장히 뚜렷해요. 3분기 실적에 대한 약간 조금 예상치보다는 처지는 게 있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 방금 소식 접하셨겠지만은 뭐 12단, 8단, 삼성보다는 좀 더 빠르게 HBM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사실 모건 스탠리가 많이 괴롭히긴 했지만서도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도 하이닉스가 조금 더 외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매력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뭐가 있냐면 페드워치를 잠깐 볼 건데 페드워치 보시면은 이게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 뭐냐면
이게 이제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 FOMC의 이제 예상 수치예요. 현재 여기가 50bp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가 25bp입니다. 예상으로 낮출 수 있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입니다. 근데 여기가 50bp가 몇 퍼센트? 여기가 62%, 62.2%예요. 네. 그리고 25bp를 인하해야 된다는 게 37.8%예요. 오늘 시장이 좋기는 하지만 시장 자체가 이게 완벽하게 좀 돌아온 거라고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아직은 조금 애매해요. 왜? 압도적으로 지금 높거든요. 37%, 62% 상황이에요. 50bp 내리는 게. 근데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은 50bp를 내릴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경기 자체가 안 좋을 수 있다는 쪽에 지금 베팅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이제 해리스가 좀 많이 앞서는 모습이 잡혔지만은 다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도 요 정도 수준입니다. 54%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 내려왔어요. 이게 대선도 그렇고 금리 인하도 그렇고 올해가 4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뭐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마이크론 효과를 통해서 급등한 모습이 있었고 오늘 보시면은 HBM 관련주들 뭐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은 제가 이제 뭐 정리해 놓은 거긴 하지만 유리기판 종목들 죄다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HBM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게 굉장히 좀 많기도 하고 그리고 CXL 관련주 제가 계속 어제 말씀드렸죠. CXL 관련 추천드리고 오늘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쪽이 다 가긴 하는데 이게 일시적인 흐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게 오늘 하루가 아니라 잠깐 시장이 갔다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움직임이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 흐름에서의 금리 인하 포인트보다도 본연의 그냥 개별 이슈를 통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는 시장이 오늘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다시 2,600을 깼다가 다시 한번 2,650포인트 근처에 코스피 밴드 상황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시장을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만약에 매수가율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나와주고 수익권으로 가는 그림이 있다면 그때는 뭐다? 현금 확보 전략은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급한 대응은 하시지 마셔라. 아직 시장 모릅니다. 50bp 인하가 또 나오게 되면은 시장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시장 꼭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 다 같이 짚어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특히 어떤 테마가 강하게 움직였을지 참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 오늘 살펴볼 키워드는 단 한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CXL 만나봐야겠죠. 이 포스트 HBM으로 불리고 있는 CXL, 그 주도권을 놓고 본격적인 업계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CXL 상용화 준비가 본격화되게 되면서 이 지금 이 시각 네오셈의 경우에는 26.45%, 오킨스전자는 17.37%, 또 엑시콘의 경우에는 16% 이상의 강한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CXL 계속해서 이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가 않네요. 앞으로 이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어제 이 시간에 짚어드렸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제가 CXL 보셔야 돼요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들 보세요 하고 종목을 짚어드렸죠. 그 종목들이 엑시콘, 네오셈, YC, 오킨스전자 이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볼게요. 자, 보면 엑시콘이 현재 15%대, 16%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제가 또 텐베거 메이킹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18%까지 움직임이 나왔고요.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로 끝날 건지는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하루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 보면 네오셈도 같이 짚어드렸던 종목이고요. 네오셈은 현재 시간으로 27%까지 현재 26% 상승 중에 있습니다. 꽉 찬 양봉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역시나 짚어드렸었던 종목입니다. CXL 보시라 말씀드리고 바로 움직임이 좀 나와줬는데요.
역시나 바닥에서 굉장히 돌려 세우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상승을 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을 좀 더 봐야 됩니다. 뭐 오후장 들어서 약간 좀 깨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움직임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선 상황상 거래량상 봤을 때는 한 번의 흐름으로는 좀 아쉽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다음 보면 YC도 역시나 같이 짚어드렸는데 YC는 조금 아쉬워요. 원래 이제 항상 이슈를 가지고서 갔었던 종목인데 움직임이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 YC랑 같이 콤비로 갔었던 종목은 이제 DI가 같이 움직이는데요. DI 같은 경우는 조금 저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7% 가까운 상승을 좀 주고 있고요. 이게 오르지 못한 종목들 있죠. YC나 DI 같은 경우는 오늘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다시 한번 팍 크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도 관심 갖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펨트론은 며칠째 제가 계속 거론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차트가 기가 막히게 올라갑니다. 네, 지난 이제 화요일, 그저께죠. 화요일 날 추천이 나가기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 이 종목도 보시면 장중에 20%까지 올랐는데요. 차트 펼쳐놓고 보면은 이 종목은 여기까지 열려 있습니다. 7,000원까지 열려 있는 좀 그림이 상당히 보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은 퀄리타스 반도체 상장하고 나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 이제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우선은 10%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었고 지금 8% 수준입니다. 근데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러면은 반등이 나올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에 나름의 횡보했거나 바닥 자리가 있어요. 여기 자리. 가격적으로는 얼마인가요? 2만 원이 좀 안 될, 2만 원 정도인 것 같네요. 공간 자체가 상당히 좀 갭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는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래서 2만 원까지는 열려 있는 종목이니까 홀딩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퀄리타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죠. 이럴 때 우선은 2만 원 오면은 다시 한번 판단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런 종목들은 밑에 호가 자체가 다 뚫려 있다가 올라오는 자리. 그리고 일전 상장했을 때 가격대 여기 자리인데 이 자리도 아직 안 왔어요. 저기가 이제 찍었을 때 15,000원 자리예요. 바닥 자리가. 그래서 15,000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근데 15,000원부터 2만 원까지는 텅 비어있기 때문에 쉽게 갈 겁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이 CXL 관련주들을 제가 어제 짚어드렸죠? 어제 짚어드렸는데 오늘 좀 테마로 봤던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전 말씀드렸지만 바로 다음 날이나 그날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텀을 갖고 하루 이틀 뒤에 움직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어제는 분명히 짚어드렸고 이제 지금부터 해서 또 어떤 테마 업종이 움직일까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예측을 저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또 관련된 내용들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좋은 종목들 계속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을 현재 주도하고 있는 CXL 테마 다 같이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런 그날을 주도할 만한 테마들 매일 아침마다 새벽 배송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저희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함께하시길 바라고요. 또 아직까지도 저희 투자 상담 고민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또는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떤 성적을 기록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코스피 시총 상위 단들 다시 한번 오늘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가장 먼저 지금 이 시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빼놓지 않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이 3.5% 상승하게 되면서 64,40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또 SK하이닉스는 8.8% 올라서게 되면서 18만 닉스를 바로 100원 남겨두고 눈앞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약 1%대 약세 기록하고 있고요. 이 현대차와 기아는 나란히 0.8%가량 상승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특히 어떤 점을 주목해봐야 할지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위주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나 이제 삼성은 아닌 것 같고 SK하이닉스의 급반등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좀 크게 갔는데 시장에서 지금 오르는 종목도 보면은 그 오늘 대체적으로 IT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가 움직였다 하면은 같이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이 한미 반도체이겠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8%대 움직임이지만 11%까지 상승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돌린다 그러면 한미도 같이 가요.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점은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당연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이 HBM 8단, 12단 납품 이슈를 두고 봤을 때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낫단 말이에요. 하이닉스가 또 삼성의 이익 부분에 있어 특정 부분에 있어 이익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더 매기스가 몰리는 거예요. 매수가 몰리는 건데 그와 붙여가지고 HBM 관련주들이나 여타 여러 관련주들이 IT 관련주들이 죄다 상승을 해요. 오르지 않았던 애들조차도. 그러니까 보면은 오늘 그 유리기판에서도 많이 눈에 띄었었던 게 피롭틱스나 뭐 YC캠, HB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사실 캠트로닉스도 그러하지만 유리기판 관련주로서의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들이잖아요.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다음 최근에 저도 여차 말씀드렸었던 애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액침 냉각 이슈를 통해서 봤을 때 뭐 GST나 뭐 K엔솔이나 뭐 삼성공조나 이런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이 꽤나 긍정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HBM 관련주의 미래반도체 오늘 장중 27%까지 오르기도 했고 IMT, PSK, 뭐 ST 등등 테크인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많이 움츠려 있다가 하이닉스 하나가 움직임이 좀 나와주니까 본격적인 뜀박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올라갑니다. 유리기판, 액침 냉각, HBM, 그다음에 CXL 이쪽 다 올라가요. 그리고 중형 코스닥의 IT 관련주들도 죄다 상승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분명한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쭉 이어질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사실 장 끝나고 봐야 될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주목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하이닉스의 수급 상황이 최근 수급 상황이에요. 요거. 보통 이제 그냥 종목을 딱 봤을 때 요 정도 외인가 기관들이 빨갛게 물들었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흐름이 좀 나와주잖아요. 최근 들어 흐름 자체가 요거 하이닉스입니다. 긍정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이러면은 꺾일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주체 자체가 갑자기 물량을 뱉어내지만 않는다면 그 주체 자체는 누가 될까요? 현재로서는 비슷하네요. 기관과 외인들의 매도 물량 자체가 다발적으로 나오지만 않아준다면 추세적인 돌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 추세 돌림에서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자, 차트 봅니다. 보시면은 항상 강조드리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 자리. 제가 왜 이 자리 라인을 긋냐면 다 종목들은 다 이 추세에 대한 차트의 움직임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여기 올라쳤다가 횡보했었던 여기 멈춤 자리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돌려 세우다가 반등 나오고 이 지켰던 자리가 있죠. 여기가 오히려 비슷합니다. 꼭대기 자리와 바닥 자리예요. 그리고 깨지기 직전에 버텨냈던 자리. 여기가 이제 블랙 먼데이 때고 다시 올려치다가 멈춰줬었던 자리예요. 여기가 이제 가격적으로 얼마냐면은 19만 원이에요. 하이닉스는 지금 현 시점부터 해서 19만 원대까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19만 원대에 올라치고 난 다음에 좀 약간 흔들릴 수도 있지만 빠지지 않고 버텨만 준다면 슈팅 가능성이 있어요. 자, 조건 자체는 뭐예요? 시장이 앞으로 무너지면 안 돼요. 지금 오늘 IT 쪽은 너무나 좋지만 문제는 금리 인하의 속도 자체가 너무 빠르다는 것은 고용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거거든요.
마이크론 실적 좋은 거 알겠어. 엔비디아 실적 좋은 거 알지만 고용에 대한 부분과 시장에 대한 금리에 대한 우려 자체가 여기 묻어나면은 이게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발 좀 잘 넘어가라. 최악인 경우 시장은 진짜 크게 밀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아니라면은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다시 자기 할 일 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누가 도와주면 되냐면 금투세 제발 폐기시키면 돼요. 그러면 시장 괜찮아져요. 약간 버팀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1차적으로 해야 될 일. 뭔가 주식적인 IT 관련 애들이 뭔가 붐업을 해줬으니까 당연히 정부 정책적으로도 답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 갑자기 폐기합니다라고 딱 발표하잖아요. 사람들 정말 좋아할 거예요. 달리 볼 거고 좋아질 수 있어요. 기회이거든요. 기회. 시장 좋을 때 원래 그런 거 폐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래 잘했다 칭찬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선 이런 상황이니까 이 19만 원 라인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반면 보면은 삼성은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애매해요. 아직은 이게 들어왔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뭐 이거 지금 매수하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삼성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닌 것 같고 수급적으로 정확하게 나와요. 수급상에서 봤을 때도 현재 차항에서 보더라도 외인의 매도세가 앞서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종목 투자자 살펴보더라도 이 수급이 이 정도 외인 30만 주?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간 판 게 몇 주인데. 최소한 외인이 매수가 들어온다 치면 그간의 최근의 평균치 정도에서 절반 가까운 물량들의 외인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줘야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됐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모습 자체가 없다는 거.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오늘의 이슈 자체 그리고 내일까지나 다음 초까지의 이 IT 관련주들의 움직임 자체는 짧은 텀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요거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좀 많이 소외받고 있긴 한데 우선은 요거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2차 전지주들이 조금은 약간 재미가 없긴 하지만 엔솔이나 에코프로나 BM이나 등등에서 최근에 그래도 반등 흐름이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은 소외되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차 전지주들 3분기 실적만 체크하시면은 이제 볼 거 없어요. 뭐가 볼 거 없냐면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3분기 실적만 그간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 대비해서 조금만 잘 나와주거나 예상치에 부합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빠질 가능성은 특히 제한적일 거예요. 다음 달과 11월 달에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 예상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예상치를 그래도 상회하는 종목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그래서 반등이 나오지 않나,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니까 걱정보다는 이 관련주들은 기대를 갖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소는 아직까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관련 전략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적기일까요? 저희가 바로 그 명쾌한 솔루션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아직까지 상담 자리 남아 있습니다.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요. 지금 바로 전화 신청을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편하게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지금 정호의 텐베거 종목 상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마음 AI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33,300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마음 AI 바로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2% 오늘 강하게 역시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시각 11,350원 선에 거래 중인 마음 AI.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오더라도 마냥 웃음만이 나오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설계해 볼지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이 너무 많으시네요. 잠깐 제가 공시사항이 뭐 특별한 게 있나 좀 보고는 있는데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네요. 단가가 너무 많이 아쉽네요. 아마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이제 매수 대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이시라면 최근 3월부터 했으니까 보신 분들이시라면 웬만하면 안 들어갔을 그런 가격대예요. 그렇죠? 이런 꼭지 자리는 항상 저는 뭐다 개인들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손절 대응도 아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빠져버렸으니까. 몇 번의 기회가 있으셨던 것 같긴 한데 대응을 못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손을 놔버리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왔네요. 자, 그리고 차트 보면은 바닥 자리가 이렇게 형성은 되어 있어요. 22년 끝자락의 바닥 자리에 이렇게 완성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바탕 좀 바람이 불면서 올라치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는데 종목은 크게 보자면 이런 대형 박스 자리를 좀 그리고 있어요. 이게 나름 이 전체 종목에서의 바닥과 고점에 대한 부분이고 이 고점에 너무 꼭지를 제외하고서 판단을 해보자면은 네, 한 이 정도 자리가 한 3만 원대 초반 자리가 나름의 종목의 박스 자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웬만하면 이탈을 안 해야 되는 자리죠. 하더라도 아무도 들고 있지 않은 영역이에요. 의미가 없는 영역이라 사람들이 웬만하면 현재 자리 구간 때부터는 정리 안 할 거고 그리고 보시면 라인을 하나 잡아드리자면 이 자리 있죠. 22,000원 이탈 자리 있죠. 여기가 가장 꽉 차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이탈을 할 때부터도 천천히 내려가면서 보니까 딱히 정리들은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거래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슈가 좀 붙거나 실적이 붙거나 하면서 차트를 되돌려야 되는데 얘가 실적이 있나? 그렇죠? 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없어요. 600억. 아까 전환가액 조정이 하나 있던데 이것도 23,000원인가요? 150억 물량이 23,000원인데 이거 발행 자체를 언제 했었냐? 작년 3월이네요. 작년 3월이네요. 아이고야. 7개월 때부터 한 번씩 하는 거네요. 작년 3월 그리고 이번에 요 5월 달에 했었고 다시 7개월이 지나는 시기 자체가 또 연말 끝자락 되면은 한 번 더 할 것 같긴 한데 얘가 아마 70%까지일 거야. 그렇죠? 70%니까 최저로 하더라도 17,000원이네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11,000원이네요. 얘들 머리 아픈데? 왜냐하면 상환 청구를 하게 될 경우에 회사에서 현금을 가지고 돈을 이렇게 물어줘야 되고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투자하고서 전환사채는요. 야, 주가 안 올랐네? 1년 뒤부터 그냥 돈 돌려줘 하면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전환을 안 하실 경우에. 근데 이제 그런 위험도 있고 아니면은 회사가 주가를 최소한 얼마? 17,000원 이상 2만 원대까지 올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미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해서 요 상황이니까 깨지면 안 될 자리가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죠. 요 상황이니까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상황상 말씀드리면 회사 컨디션이 지금 매우 안 좋아요. 예. 바닥은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반면에 이렇게 기술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회사에서 다시 대규모 뭐 증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전환사채 발행을 해가지고 이 물량을 어떻게 해요? 네, 떠안는 거지 회사에서. 뭐 만기 전 취득을 한다고 하는데요. 취득해가지고 들고 있다가 회사가 다시 주가가 성장하면은 그때 그 물량을 다른 쪽에 넘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어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직은 또 보이지도 않으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워요. 근데 그렇다고 더 빠질 자리는 또 아니에요. 이 자리를 아마 지키기 위해서 회사에서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길었지만 우선은 구조상으로는 기다려 보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매도는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너무 단가 높기도 하시고 그래서 홀딩을 하시고요. 다만 이제 올라올 때 한계점으로 부딪히는 자리는 2만 원대 초반 자리부터 부딪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홀딩을 하시는데 2만 원대에 오면은 다시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이거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투자 실패하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2만 원 정도 올 수는 있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겠다.
AI 바람이 분다면 모르겠지만 최근에 요거는 약간은 조금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그쪽 대장주도 아니고. 예. 그래서 조금 힘든 투자 상황이신데요.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잘 이겨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뱅크웨어 글로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지난 전월이었죠. 8월에 신규 상장을 했던 주식인데요. 지금 이 시각 11,410원 그리고 15%의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바로 주가 흐름 지금 이 시각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뱅크웨어 글로벌 STO 관련 이슈에 잠깐 들썩이는 듯 했으나 오늘 지금 이 시각 0.67% 밀려나게 되면서 7,370원까지 다소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STO의 이슈의 힘을 못 받아가고 있는 뱅크웨어 글로벌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네, 뱅크웨어 글로벌이 바닥은 좀 다지면서 돌리는 포인트가 좀 있기는 한데 단가 자체가 너무 높으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일전에 8월에 매수하신 건지 9월에 따라 들어가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8월에 매수하시기에는 많이 어려웠었던 가격이었던 것 같고요. 웬만하면은 매수하기 어려웠던 가격인 것 같고 9월 3일 날 사시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단기 급등 나올 때 파셨어야 되고 떨어질 때는 매도를 하셨어야 됐는데 전혀 손을 안 대셨어요. 이거 주식을 혼자 하시면은 안 되실 것 같아요. 우선은. 네. 근데 우선은 그나마 조금 약간 돌리는 모습은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 번의 상승 포인트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과연 이 11,000원대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한가를 두 번 정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상황상 제가 보이는 단가는 9,000원 정도까지는 눈에 들어와요. 9,000원. 9,000원까지 오고 9,000원대 안착한 이후에 한 번 더 횡보하거나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위로 갈 수 있는 그림은 나올 거야. 근데 우선은 9,000원은 보이니까 홀딩을 하시고요. 9,000원 올라오면은 약간 희망적이니까 그때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자고요. 그래서 지금은 9,000원까지 홀딩하시고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송출되고 있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간편하게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꼭 갖춰서 보내주실 수 있는 점 저희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만나볼 다음 종목 제약바이오 오늘 좀 처음 만나보는 종목 같네요. SK바이오팜 들어와 있습니다. 11만 500원에 그리고 12%의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수익 구간이시네요. 1% 이상 상승 흐름 나와주게 되면서 10만 7,1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SK바이오팜 들고 가도 괜찮을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약 손실 구간이세요? 손실? 네, 약간. 자, 보면 매수하신 구간이 사실 좀 너무 높아요. 이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데 제가 이제 사인을 드렸었던 시점은 요때 사인을 드렸어요. 7월 달에 사인을 드렸었죠. 매수 사인을 드리긴 했었던 종목인데요. 이거 대응을 잠깐만 차트 확대 좀 해볼게요. 이게 그 종목 보실 때 고점 라인 있잖아요. 제가 선을 하나 그냥 대충 그을 건데요. 약간 이런 라인 있죠. 그러니까 종목 대응 하실 때 하나 그냥 팁으로 보실 게 고점끼리 대충 연결하는 거예요. 꼭다리 연결할 필요 없고요. 그냥 얼추 연결하는 거야. 약간 이런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 근처가. 네, 그럼 이 자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네, 고점 꼭지 자리가 많이 돼요. 딱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 얼추 이 라인은 타잖아요. 이거 잘 봐주셔야 되고 하단 자리 자체도요. 이런 식으로 라인이 있단 말이죠. 보이시죠? 네. 여기서 봤을 때 구간적으로 이런 아랫자리는 매수하기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인을 제가 드렸었던 거예요. 네. 그랬었던 건데 다시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고 바이오 사이언스 드렸지만은 바이오 팜도 같이 제가 거론을 했었고 네. 저희 가족방 종목이기도 했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여기서 이제 반등 포인트가 있을 건데, 약간의 이제 이런 횡보 과정을 거친 이후에 조정이 나오거나 하다가 다시 올라갈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잘못되긴 했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은 문제는 안 돼요.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좀 너무 조금 약간 불안하시다면은 조만간 종목 자체가 매수가 위로 바짝 슈팅하는 그림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뭐 합니까? 정리하셔도 돼요. 이 종목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근데 사실 현실적인 자리에서는 이게 판등 슈팅 나오면은 한 11만 5천에서 12만 원대까지 움직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보고서는 정리하시는 게 맞고 아니면은 조금 내려왔다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우선 그래서 반등 나오면 우선은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 다시 내려올 때 잡는 게 어떠실까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거니까 지금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오랜만에 나와줬네요. SG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3,200원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그림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 이상 올라서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2,360원 선에 거래 중인 SG. 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들고 계신다고는 하시는데 과연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이라도 나와야 할지 참 고민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약 한 달 전쯤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시원한 SOS 전략 듣고 올게요. 네, 이게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 주잖아요. 뭐 SY, SY 스틸때 뭐 등등등 많은데 거의 뭐 3대장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항상 그렇지만은 재료 소멸이죠. 우크라 재건 이슈 자체가 한 번 더 붙으면서 가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크라 쪽과 러시아의 전쟁 흐름 자체가 빨리 깔끔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가가지고 이래저래 막 또 만나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 도와달라, 막 자꾸 나토 얘기 이러고 있어. 나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지, 그렇죠? 크렘군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아직은 분위기가 잡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원래 단기 패턴을 보고 대응하셨어야 되는데 그건 좀 못하신 것 같고 지금은 좀 계륵같이 약간 꼬여 있는 느낌? 근데 또 기다리면 또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이슈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응하기가 까다로운 거예요. 근데 또 계속 흘러요 보니까 또 버티지 못하고 뭔가 좀 트럼프가 앞서는 모습이 나오면은 뭔가 좀 빨라질 것 같은 그런 좀 그 시장의 분위기도 있긴 한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최근 보면은 다시 또 트럼프가 약간 올라온 듯한 모습이 잡히다 보니까 기대감도 있는데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애매할 때는 사실 종목이 잘 안 움직여요.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를 수도 있어요. 흐르다가 한 번씩 빠딱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제 목표하셨던 매수하셨던 가격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상한가를 이제 한번 들어간다 하더라도 매수가까지 간당간당한 가격이 좀 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일시라도 좀 반등 포인트가 있다면은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니면 이거 계속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많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단가 낮추셔야 돼요. 단가 낮추신 전략 하셔야 돼요. 계속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하시려면은 계속 단가 낮추신 다음에 어느 순간 단가가 2,000원대 한 2,000원 중반까지 내려오겠죠. 2,700~800원 정도까지 떨어뜨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슈가 한번 분명히 터질 거란 말이죠. 빵 터지면서 한번 쫙 슈팅이 나올 때 맞춰가지고 빠져나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나중에 이슈 터지고 다시 한번 갈 거라서 근데 지금은 당장 안 가는 게 답답하지만 그거를 활용하자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아직도 저희 종목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전화번호 화면 하단에 송출되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민되시는 그 어떤 종목이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저희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또 한때 시장을 뜨겁게 달궜었던 종목이죠. 그리드 위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31,300원에 20%,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그리드 위즈 계속해서 이 2차 전지의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2.48%가량 빨간불 켜게 해주면서 24,8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설계해 주실까요? 네, 뭐 전력 수요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안 붙어요. 지금 수급 자체가 좀 안 붙고 있어요. 여기 한번 붙어줬다가 여기서 한번 레벨을 못했어요. 9월 달에 시장이 조금 초에 얻어 터지면서
그리고 못 돌려 세웠어요. 그런데 또 깨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번은 더 돌릴 수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짝 돌리게 되면 3만 원대 쪽의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뭐 실적 측면이나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딱히 볼 거는 없어요. 예. 그래서 우선 그리고 또 하나 136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상장한 지 1개월, 3개월, 6개월 된 종목은 항상 보유수 물량이 나오는 게 있는데 6개월치 물량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번 올렸다가 또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건 기대는 있어. 그래서 우선은 가능성은 있다. 매수가까지 가능성은 있다. 다만 가능성이 크지 높지는 않지만 만약에 올라온다면 그때는 꼭 정리하셔라. 그리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홀딩하셨다가 급반등이 나오면은 빠르게 매수가라도 온다면 정리하셔서 현금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삼보토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 관련주 들어와 있죠. 888원에 14%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이 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상 낙폭 기록하면서 오늘 장에서 벌써 520원 선까지 밀려난 삼보토건.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예, 삼부토건이요. 이게 완전 좀 꼬여가지고 회사가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재건 이슈가 있긴 하지만 뭐 주가 조작 이슈 뭐 조사받고 뭐 이래버려 꼬여버려가지고 제가 한번 보다가 이제 안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슈는 될 수 있지만 또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조금 기다려 보셔야 돼요. 다만 이제 한 번에 급반등이 나올 때 이게 약간의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작전주 느낌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나오는 종목이라서 홀딩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그 올라올 때 맞춰서 대응하시고 1,000원까지 1차로 1,000원 받을게요. 1,000원. 1,000원 목표가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좀 없으니까 제가 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딘 퓨처스부터 해서 AS 종목 볼 건데요. 그대로 홀딩하시면 됩니다. 짧게 보는 종목 아니라 말씀드렸고요. 계속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LG생활건강이 단기로 어제 급등이 좀 나온 이후에 오늘 좀 살짝 좀 내려온 모습인데 뭐 아직은 좀 더 볼게요. 수익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아모레지도 사부작 올라오고 있어요. 역시나 같이 홀딩하겠습니다. 자, 한국석유가 어제 오후장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 내려왔거든요. 조금 아쉽긴 한데요. 다시 한번 아직 죽지 않아. 차트가 안 죽었어요. 안 죽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돌리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역시나 홀딩 하시고. 자, 그리고 엑시코는 어제 사인드리고 오늘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고점 기준으로는 20%대까지 수익률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많이 간다면 한 번 더 갈 수 있고 오늘 거의 첫날입니다. 첫날이라서 조금만 더 상황 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을 제가 소개를 시켜 좀 드리자면 제가 아까 앞으로 이제 테마가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이 테마를 보셔야 될 거예요. 엑시콘 어제 찝어드렸습니다. CXL 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뭐가 있을까? 얘기도 안 했는데 띄웠어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오늘 드릴 건데 다른 종목들도 있어요. 로봇 관련주들이 많죠. 근데 이제 우선은 대장격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릴 거고 PD가 참 자기 멋대로 해요, 여러분. 그죠? 자, 삼성의 첫 웨어러블 로봇 보피 출시 기대감을 통해서 저는 요거를 보는 겁니다. 출시가 빠르면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일 겁니다. 그러면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반등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대주주는 누구죠? 삼성전자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매수가는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 사이에 분할 매수 사인을 드릴 겁니다. 목표가는 1차 15만 5천 원, 2차는 18만 원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13만 원 말씀드릴 건데 이 종목 말고도 이 보픽 관련 로봇 관련주들 많아요. 뭐 SPG도 있고요, 뭐 엔젤 로보틱스도 있고요, 등등 드림텍 등등 많아요. 무슨 종목을 선택하실지는 여러분의 좀 판단에 맡기지만 저는 방송에서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한 번에 재밌는 반등을 노려보고 대응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갖고 또 한 번 또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호의 템베거 이 재상담 문의로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이 정말 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최대한 열심히 달려가서 모든 분들 도와드리겠다는 약속 다시 한번 지켜봤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을 통해 다뤘던 핵심 내용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 이 외국인의 매수세 전환 속에서 2,640선을 회복한 모습이 희망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외인의 수급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세하게 분석해봤는데요. 내년 실적이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대감 모아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각별하게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